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요약된 오늘의 조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바로 핵무장은 어렵지만 언제든 핵무장이 가능한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이상우 신아시아 연구소장의 입을 빌려서 일면과 이면에 실은 조선일보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핵폭탄을 던지면 미국이 대신 복수한다? 순진한 생각이다 라는 말. 미국을 설득해서 우리도 일본처럼 언제든지 필요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는 상태까지는 가야 한다. 네, 이런 말에서 대충 조선일보의 의도가 읽히지요. 우리도 핵 개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중앙일보 따로 연합뉴스 따로 했던 여론조사인데 결과치가 거의 동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서 55% 정도는 찬성, 42% 정도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68, 반대 27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중앙일보를 보니까 사드를 찬성하는 여론이 이렇게 높은데도 후보로 거론되는 5곳에서는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사드를 이 지역에 배치하고 싶다고 한국에다가 제안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 어디일까? 바로 경기도 평택입니다. 평택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경사났네요.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한편 개성공단에서 남북 정권으로부터 쫓겨난 입주 기업들 한숨이 깊습니다. 한 달 1인당 인건비 20만 원 밖에 안 드는 공장을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네, 걱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남한에서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찾는다 하더라도 1인당 한 달 인건비는 최소 180만 원을 잡아야 한다는 점. 네, 이 점은 일단 개성공단 폐쇄부터 내지른 남한 정부로서도 어찌 대책을 세워줄 방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최근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는 우리 지역구에도 후보 한 명 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조선일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일여다야 구도로 치러지는 올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 지역구에서 경쟁하면 그만큼 새누리당 후보가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국민의당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차기 대선 주자 경쟁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4.6%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문재인은 상승세, 김무성, 안철수는 소폭 하락세였습니다. 소셜 빅데이터 분석 업체인 스토리닷은 최근 SNS 여론을 분석한 결과 총선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과 총선을 앞두고 백의종군을 선언한 문재인 전 대표가 총선 민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고요.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보다 언급량이 적어서 이슈 파이팅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동아일보는 또 진단했습니다. 10곳이 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올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 도중 줄줄이 사퇴했지요. 자, 그런데 정부가 새 사람을 앉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한겨레 기사를 보면 총선 뒤 낙선자 달래기 차원에서 낙선자 중 일부를 이들 공공기관의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세금 더 내게 하지 말라, 우리는 복지가 싫다, 이런 선언 오늘도 역시 일면에 또 실려 있습니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인 차베스가 획책하고 시행한 포퓰리즘 복지의 비극, 생필품난으로 주민들 가게 앞에서 1km 줄 섰다. 무상의료 자랑했는데 시중에는 약도 약살 돈도 없다.
17년 동안 화폐의 가치가 250분의 1로 줄었다. 공장과 농장은 생산마저 포기했다. 무상주택에 과부연금까지 석유 산업을 국유화해서 돈을 펑펑 썼다. 복지 많이 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 기사를 쓰게 하려고 조선일보는 베네수엘라에 특파원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서울대 학생들의 정부 학자금 대출 비율마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가 최근 발간한 2015년 통계 연보에 따르면 1년 동안 4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입니다. 대출 금액도 151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대 말고 다른 서울 지역 주요 대학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도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가 이러합니다. 빚지니까 청춘이다. 1,000만 원은 빌려야 어른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최근 10년 동안 서울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출신 서울대 합격자는 강남, 서초, 양천구 등 교육 특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와 입시전문기관 종로학원 하늘교육이 서울 25개 자치구와 197개 일반 고등학교의 10년 동안의 서울대 합격자 수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2월 수출도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이달 들어서 지난 10일까지 수출 감소세가 27%나 됐습니다. 이달 수출도 뒷걸음질 치면은 역대 최장인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하게 됩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낙동강 칠곡보 하류에서 최근 기생충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물고기 수십 마리의 집단 피해 사체가 발견돼서 환경부가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물고기 떼죽음, 이건 여름철에나 있었던 일인데 4대강에서 물고기 떼죽음은 여름철에나 종종 있었는데 한겨울에 나타나기는 이례적입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한겨울에까지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한 것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 기사였습니다. 직장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자살의 범위를 그동안 판례보다도 넓게 잡은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그동안 노동자의 자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자살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네, 이상은 오늘 조간신문 주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광고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앞서 소개한 간추린 조간에서 상세히 짚어봐야 할 기사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사드 후보지로 거론된 경북 칠곡군 외관읍 석전삼리 이장을 중앙일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금년 이장인데 사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더 물을 필요도 없이 들어오면은 절대 반대다, 이렇게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소속인 공재광 평택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카카오 스토리에 평택시 사드 배치 후보지로 적합하지 않아 이런 글을 올려서 사드 반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표에 민감한 국회의원들, 특히 안보를 강조해온 여당 의원들조차 님비 현상에 편승하는 언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대구 수성을의 주호영 의원 역시 새누리당 소속이죠. 대구에 사드가 배치되면 거리가 멀어서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라면서 자기 지역구에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드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 바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아닙니까? 평택이 지역구인데 왜 평택을 꼭 집어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동아일보 기사 보지요. 원유철 대표 독박 쓰게 됐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사드를 최우선 배치할 지역으로 경기도 평택을 한국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주한미군 소식통이 밝혔다는 겁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주부터 사드 배치를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통은 사드의 핵심 임무는 미군 기지가 집결된 평택 지역, 청와대와 한미 군 지휘부가 있는 서울 그리고 수도권 방어라면서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2014년 사드의 배치 검토 착수 때부터 평택을 최적의 후보지로 고려해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전격 결정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인데 미국 미사일 방어, 미사일 디펜스의 약자지요. MD의 총알을 할 수 있는 사드가 과연 북한 미사일만 겨냥할 것인가? 물론 한국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만 겨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 미사일만 겨냥할까? 남중국해가 충돌할 때에는 주한미군이 중국을 겨냥한 창노릇을 할 것이 뻔합니다. 그 사드는 아주 유용한 무기가 될 것이고요. 당연히 중국은 전쟁을 벌인다면 이 창부터 꺾으려고 하겠지요. 한반도에 중국 미사일이 날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환경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일본 기지 주변의 주민들이 한국의 사드 배치 지역 주민의 미래가 될 텐데 일본 주민들 전자파로 인한 건강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치 예상 지역 주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드가 얼마나 유해한지 말입니다. 이번엔 개성공단 이야기입니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지지하는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는 중앙일보 긴급 현안 여론조사 결과 방금 소개해드렸지요.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도 던졌는데 재가동할 필요가 있다가 56.6%였고요. 필요가 없다가 40.9%였습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래도 공단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은 개성공단이 12년 동안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의견, 중앙일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상황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필요하다는 응답은 70.9%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28.5%를 압도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또 보겠습니다. 한 달 인건비 20만 원이 드는 공장을 대체할 곳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정부와 고충 상담을 벌였는데요. 인건비, 이 정도 낮은 인건비로 공장을 운용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있겠는가? 이런 점을 가장 많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개성에서 북측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은 1인당 약 150에서 200달러입니다. 약 20만 원에 해당하는데 반면 남한에서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찾는다 하더라도 1인당 한 달 인건비는 최소 180만 원을 잡아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주 중소기업청이 진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상담회에서 기업들은 인건비에 따른 생산단가 상승에 가장 큰 고민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정부가 대안이 없지요.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군색합니다. 중앙일보 1면에서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스스로 정치적 결단이라고 밝힌 전면 중단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기존 입장을 뒤집고 개성공단 자금이 핵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 이런 근거를 내세웠지요. 홍영표 통일부 장관. 어제 KBS 일요진단에 나와서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에 유입된 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돼서 핵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영표 장관은 지난 1월 22일 청와대 업무보고 후 언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분명한 위치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UN 제재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국제적 공감대 속에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어제 오늘 했습니까? 근데 불과 한 달 전도 아니죠. 1월 22일에는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홍영표 장관의 북한이 미사일 핵 개발에 이 돈을 갖다 썼다. 근거가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노무현 정부뿐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그동안 거짓말을 해온 셈이 됩니다. 개성공단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때까지도 UN 대북제재에서 예외로 인정받았습니다. 자금을 핵 미사일 개발에 썼다. 이 근거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고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그거는 예외로 봐주셔야 한다. 이렇게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홍영표 장관 말대로 근거가 있는 것일까? 불분명합니다. 홍영표 장관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 당시 전용 가능성에 대해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논란이 일어나니까 12일, 그러니까 이틀 뒤죠. 그때는 우려가 여러 측에서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더니 확인이 된다라고 또 말을 발전시켰습니다. 정보 자료들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어렵다라면서 근거 자료 공개는 또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인다, 우려가 있다, 확인된다. 그러나 증거는 공개할 수 없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내 말이 맞다. 이런 주장 과연 논리적입니까? 한겨레 사설을 보겠습니다. 2013년 3월 7일에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 파괴 무기 개발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 타에게 많은 액수의 금융자산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결의안 이행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들이 북한과 그런 비즈니스를 못하도록 철저히 행정 지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이런 난처한 상황에 빠진 이유는 자명하다. 개성공단의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후폭풍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궁지를 모면하려다 보니 스스로 자가당착의 덫에 빠져버린 것이다.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에 유입된 돈 중 일부 액수가 전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모두 핵,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것은 억지 논리라는 것을 홍영표 장관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정부가 이런 억지 주장으로 자신들의 실책과 판단력 부족을 숨기려 들수록 이 나라는 더욱 깊은 나락에 빠져들 뿐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중앙일보 정용수 정치국제부문 기자의 취재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대북지원 물품 등이 북한군으로 유입되거나 핵 개발에 사용된다는,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는 의혹을 10여 년 전부터 제기해왔다. 그때마다 정부는 부인했다. 노무현 정부건 이명박 정부건 마찬가지다. 홍영표 장관은 개성공단의 의미를 생각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국제사회에도 설명해왔다고 해명했다. 남북 관계를 생각해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번 공개로 남북 관계는 영영 물 건너 간다는 건데 과연 그래도 되는 건가? 통일부는 오늘만 살고 말 것인가? 네, 이런 지적입니다.
서울시 성북구에 청사 청소일을 하고 있는 62살 박용범 씨 이야기가 한겨레에 실렸습니다. 박용범 씨의 월급은 2009년부터 3년 동안 92만 원으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2009년에는 최저임금을 조금 웃돌았지만 2012년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습니다. 박 씨를 고용한 용역업체는 월급을 올려주는 대신 근무 시간을 7시간으로 줄이고 1시간은 쉬라고 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었습니다. 그런 박용범 씨가 주는 만큼이 아니라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임금을 받게 된 것은 2013년부터였는데요. 성북구는 2012년 박 씨를 포함한 미화, 경비, 용역업체 노동자 43명을 구 도시관리공단 소속 직원으로 직접 고용했고 이어서 2013년 생활임금제 도입을 전격 발표합니다. 당시 최저임금 4,860원 이 시급인데요. 이것보다도 1,710원이 많은 6,570원으로 생활임금 시급이 결정됐습니다. 월급은 이로써 127만 4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2013년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처음 시작된 생활임금제, 이것이 3년 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성북구청장 김영배, 노원구청장 김성환, 네, 둘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요. 네, 이런 복지를 하면은 베네수엘라처럼 망합니까? 조선일보에게 묻고 싶어서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한겨레에 실렸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출신 서울대 합격자는 강남, 서초, 양천구 등 교육 특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는 서울대 합격자 비율, 즉 강남구 합격자 수 나누기 서울 전체 합격자 수가 2007학년도 17.3%에서 2016학년도 26.7%로 크게 늘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상승률이 또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2016학년도 강남구의 서울대 합격자 비율은 하위 17개 구 합격자 비율의 합인 25.1%를 넘었습니다. 17개 구의 서울대 합격자 비율보다 강남구 이 한 개 구의 서울대 합격자 비율이 더 높다, 많다 이런 얘기죠. 사실상 강남구가 서울 내에 서울대 합격자를 독식하는 셈이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이사는 비교육 특구 학생들은 서울대는 나와는 먼 곳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들은 어떻게든 교육 특구로 진입하려고 해서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교육 양극화 해소, 이것도 역시 공공의 몫인데 말이죠. 공공은 어디로 갔는지. 낙동강 칠곡보 하류에서 최근 기생충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물고기 수십 마리의 집단 피해 사체가 발견됐다는 소식, 아무리 봐도 4대강 사업 때문인 것 같다는 진단, 이와 관련한 한겨레 기사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한 경상대 의대 기생충학 전공의 열대의학교실 손은목 주임 교수는 죽은 물고기 10마리 가운데 30cm 크기의 강준치 뱃속, 이 뱃속을 들여다보니까 길이가 45cm가량 되는 리굴라라는 촌충 6마리에서 7마리로 꽉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물고기들도 배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촌충들이 숙주가 죽으니까 빠져나간 듯 했다 라면서 기생충이 뱃속에 꽉 차서 장기를 압박한 것이 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와서 이 물고기 입에다가 이 촌충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면은 이건 뭐 결국 환경의 영향 때문 아니겠습니까? 대구 환경연합 정수근 사무국장은 죽은 물고기는 지난 11일까지 확인된 것만 92마리고 물속에 가라앉은 것을 포함하면은 더 많다. 기생충이 원인일지라도 4대강 사업이 준설과 보건설로 숙주가 되는 물닭, 민물 가마우지 등 잠수성 조류들을 더 많이 찾아오게 만들어서 기생충 유충이 강물에 더 쉽게 도입되게 만든 것이 근본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4대강 사업 때문에 이 기생충이 판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4대강 사업을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분, 한 컵만 퍼다가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또 해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에
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 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네, 마지막 섹션으로 오피니언란 살펴보겠습니다.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 초빙 교수의 무모한 대통령, 죽어나는 국민, 이런 제목의 칼럼입니다. 드디어 일이 터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모하고 독단적인 성정으로 보나, 그녀의 능란한 정치 셈법으로 보나 이제 일이 또 터질 때가 됐는데 하던 중이었다. 박 대통령은 무언가 꽂힌 일에는 앞뒤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행동을 하곤 했다. 그녀의 유일한 성공 경력 증명서를 할 수 있는 선거의 여왕이라는 칭호가 대변하듯이 박 대통령은 동물적인 본능으로 정치적 속셈도 잘한다. 벌써 경제 실정과 엉터리 위안부 합의 책임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지 않는가. 어제까지만 해도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호들갑이었다. 그런데 수천 개의 멀쩡한 기업을 도산 위기로 몰아넣을 만큼 개성공단 피해 수혜가 그렇게도 시급하고 불가피했나. 개성공단 피해 수혜가 정말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막는데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달리 대안이 없었나. 박근혜 대통령의 강공에 과연 북한이 무릎 꿇을 거라 생각하는가. 그렇게 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은 있는가. 이제 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정부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선언적인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모를 리 없다.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우리와 이미 입을 맞춘 듯이 재빠르게 나서고 있다. 신속하게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보다 더 신속하게 남한의 사드 배치를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돈독한 전략적 외교 관계를 맺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북한을 혼내주려는 것인가? 대북 제재 법안은 별 효과가 없을 테니 결국 사드인데, 그러면 사드는 우리를 위한 것인가? 미국은 절대 자선 사업가가 아니다. 만약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 등 피해도 우려되지만 중국의 주요 공격 대상에 남한도 포함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안보는 극히 위험해진다. 중국이 자국의 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적국에, 그 적국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 적국의 방어 체계를 유사시에 선제적으로 파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냉전시대 때 미소 간의 창과 방패의 끝없는 군비 경쟁이 아니었던가. 그러니 이번 사태는 미일과 중국의 군비 경쟁에 우리가 끌려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미국, 일본의 이해에 우리나라가 동원되고, 그런데 이익은 미국, 일본이 모두 먹고 위험은 우리가 고스란히 다 짊어지는 일이다. 사드 비용까지 우리 돈을 대가면서 이렇게 안보 위험을 감수하면서 미국, 일본의 이익을 위한 하수인 역할하는 것이 한 단계 더 높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왔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인가? 죽어나는 것은 국민들 뿐이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겨레에 실린 김현철 인제대 교수의 개성공단 자해의 경제학입니다. 제재가 아니라 자해다. 개성공단의 124개 업체 중 섬유 봉제 기업이 73개다. 한국은 한때 세계 2위의 의류 수출 강국이었다. 2000년대 들어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나마 인력을 구할 길이 없자 해외로 나갔다. 자리를 잡은 기업들도 있다. 그러나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금방 현지 기업들한테 따라잡혔다. 김 사장. 이 김 사장이 돌고 돌아간 곳이 개성이다. 개성이 닫히면 더 이상 갈 곳은 없다.
김 사장이 개성에 두고 온 것은 단지 설비와 원자재와 완제품만은 아니다. 얼마나 애써 키워온 기술자들인가. 개성공단의 장점은 인력의 안정성이다. 국내든 해외든 봉제 공장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숙련공을 키우기 어렵다. 이 세상 어디에서 15만 원의 월급으로 안정적인 숙련공을 고용할 수 있단 말인가. 5만 4천 명 피땀으로 키운 개성의 숙련공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기업이 설비를 주고 기술을 가르쳤는데 중국은 가만히 앉아서 이 숙련공을 얻게 됐다. 만약에 개성공단의 인력을 신의주 근처로 이주시키고 중국 전용 위탁 가공단지를 만든다고 예상해보자. 중국은 자신들의 원자재를 투입해서 생산하는 역외 가공지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합의한 한중 FTA에 그런 조항이 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에다가 이 물건을 사라! 이렇게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이라는 뒷문이 열려 있다면 북한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한계가 있다. 중국은 손해볼 일을 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마찬가지다. 선진국에서 제재와 관련한 법안들이 왜 그렇게 복잡한지 아는가? 가능하면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다. 도대체 자기 나라의 중소기업을 탄압하는 정부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한국 정부에다가 하는 얘기지요. 의류 산업의 전후방 업종에서 핵심적인 봉제 생산 기지가 없어졌다. 개성의 봉제 공장만 망하는 것이 아니다. 의류 산업 전체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다. 5천 개의 협력 업체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 12만 5천 명만 일자리를 잃은 것이 아니다. 전방 효과도 있고 후방 효과도 있다. 김 사장의 희망만 사라졌을까? 개성공단을 바라봤던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희망도 사라졌다. 북방의 문이 닫히면 한국 경제의 성장도 멈춘다. 네, 이런 칼럼이었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 정녕 개성공단에 들어간 우리 돈이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것일까? 알고도 묵인했단 말인가? 게다가 유엔 등 국제사회를 기만했다는 말인가? 얼마 전만 해도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는데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명 위치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2013년 3월 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쓰일 우려가 있는 금융거래와 현금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해 6월 우리 정부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우리 기업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관여된 북한 측과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고 그 성격과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관여된 북한의 은행 기업과 거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다며 한국은 대북 투자의 성격과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의 임금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고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밝히면서 상황은 매우 애매해졌습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 등으로 지급된 달러의 70%가 북한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상납됐다는 겁니다. 노동당 70%가 서기실 등으로 전해져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홍 장관은 특히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상납 자금이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무기, 미사일 개발, 또 이런 치적사업 이런 등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개성공단 임금의 전용 경로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 장관은 그러나 관련 자료는 정보 자료라서 공개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전문가 송계호 변호사, 그리고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과 모순이고 한국이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증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 같은 상납 사실을 파악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홍영표가 무슨 힘이 있나? 다 그분 때문이지. 그분의 말을 편집해서 그분에게 돌려드려보자면 그동안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개성공단을 우리 정부는 조업을 중단시키겠다고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한민족 전체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식으로 국제 규범과 약속을 어기고 개성공단의 운영을 중단시킨다면 정말 우리나라에 투자할 나라나 기업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전국이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챈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쪽 지방은 오후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경남 북서 내륙에는 밤부터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뉴스 매거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이었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